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착각 중 하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따뜻하고 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타인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먼저 웃으며 양보해 주면 그 미소를 품격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만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갈등을 피하려 조용히 넘어가면 어떤 이는 이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반항하지 않겠구나 라고 오해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배려 깊은 사람이 무시당하며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일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직함과 역할이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회사의 직책, 경제력, 사회적 위치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 주었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오직 사람 자체의 분위기만 남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모르면 무례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 친척 자리에서 무례하게 재산을 캐묻는 질문, 이웃 간에 선을 넘는 간섭, 자식 앞에서 부모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말들. 이런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억지로 웃으며 넘겼습니까? 아니면 참다가 폭발해 결국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들었습니까? 둘 다 결국 상처는 내 몫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명한 선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러나 상대가 감히 다시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묵직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의 기를 죽이는 법.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무례에 내 평온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 오늘의 이야기가 착하다는 이유로 수없이 상처받아온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의 예상된 반응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툭 던진 비꼼에 당신이 당황하면 그들은 속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은근한 무시에 당신이 얼굴을 붉히면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합니다. 즉,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화를 내는 것 아닙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바로 상대가 예상한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65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던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친척 동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성껏 키운 상추와 토마토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돈도 있는데 왜 이런 촌스러운 걸 하면서 살아? 진짜 심심한가 보다. 예전 같았으면 이 선생님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취미 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야.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런데 너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얼굴이 좋아 보여.
순간 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던진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 싶었는데 상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의 방향이 자기 쪽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 깨기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이 방어하고 당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되묻는 순간 그들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바다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졌다고 요동치지 않는다. 내 내면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가벼운 말은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선 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재미있는 관점이시네요.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을 때만 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지쳐 물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돌멩이가 달빛을 향해 던져진다고 해서 달이 더러워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례한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약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며 맞춰주는 사람, 싫어도 싫다고 못하는 사람, 분위기를 깨기 싫어 억지로 참는 사람. 그들은 그런 사람에게 점점 더 선을 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됩니다. 아직도 그 일 하세요? 자식은 결혼 안 했나 봐. 노후 준비는 좀 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문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결국 당신의 자존심과 사생활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 중간을 압니다. 바로 정중한 거리 두기입니다. 65세 정숙 씨는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유명한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웃어 넘겼고 남이 부탁하면 싫어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은 정숙 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회원은 늘 정숙 씨의 집안 이야기를 캐물었습니다. 아들 아직 취직 못했다며? 딸 사위는 돈 잘 벌어? 생활비는 누가 대줘? 정숙 씨는 매번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밤새 속이 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겠다. 그날도 그 회원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내미는 정신 좀 차렸어? 정숙 씨는 미소를 지은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주 차분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제가 조용히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주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숙 씨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태도를 예민하게 읽습니다.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웃으며 허용하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의를 갖추되 함부로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소인배와 원수를 맺을 필요도 없고 친해져 끌려다닐 필요도 없다. 즉, 예의는 지키되 거리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유리벽 처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웃으며 인사할 수는 있지만 내 중심까지 침범하게 두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렇게 거리 두면 인간관계가 차가워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적절한 거리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너무 얽히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내 평온을 지키는 인간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순간 내 삶은 타인의 평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친절할 수는 있어도 아무에게나 자기 삶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장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빈 배 한 척이 와서 자신의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배에 사람이 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당장 욕설을 퍼붓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해석이라고.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날 우습게 보는구나. 나를 깎아내리려는구나.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은 그저 자기 불행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함부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7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늘 김 선생님을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시험 준비하냐?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거 하냐?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해서 내가 아주 어깨가 올라간다. 예전 같았으면 김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 밤새 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까지 남을 깎아내리려 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불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김 선생님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저 사람 마음이 많이 허전한가 보구나.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상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무례를 전부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자기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상태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독한 말을 듣고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입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평생 끌려다닌다.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타인의 가벼운 혀끝이 내 하루의 평온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같이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려 해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이 없으면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진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억울한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즉시 반응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도 없고 모든 무례에 다 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68 세박 여사님은 늘 사람들의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기만 해도 혹시 내 욕하는 건가 하며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박 여사님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유,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안 오나 봐. 예전 같았으면 밤새 분해서 잠도 못 잤겠지요. 하지만 그날 박 여사님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루를 망쳐야 하지?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괜한 말다툼을 줄이고 설명하려 애쓰는 것도 줄였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화분을 가꾸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 입장을 이해받아야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평온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오해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삶을 알고 있을 때 생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의 마음이다. 인생 후반전에는 증명하려 애쓰는 삶보다 조용히 단단한 삶이 훨씬 강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애초에 이해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귀합니다. 말다툼으로 허비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분위기는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누군가는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태도와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결국 얼굴보다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늘 남을 흉보는 사람은 얼굴에도 도끼가 남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주변 공기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웃는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72세 윤 선생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윤 선생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선생님은 절대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고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쉽게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윤 선생님에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좋은 사람인 척하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까지는 못 되어도 나쁜 사람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한마디에 오히려 상대가 민망해졌습니다. 품격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혜의 갈피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대의 시나리오를 깨뜨리는 여유, 예의를 지키되 경계선을 세우는 태도, 무례를 빈배처럼 흘려보내는 무심함,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침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쉽게 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책임과 외로움을 견디며 오늘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착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누군가 무례하게 굴더라도 당장 세게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3초만 천천히 숨을 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십시오. 그 차분한 여유가 결국 상대의 길을 가장 강하게 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착하다는 이유로 상처받아 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갑옷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는 내 삶의 평온을 우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삶을 응원하는 지혜의 갈피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단단한 밤 되십시오.